상황이 될 겁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도 이재명은 승복은 윤석열이 해야 돼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일체 입장이 없고 내일 대통령이 선고장에 가지 않겠다. 이런 입장만 지금 내놓고 있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예. 그 참 이재명도 승복은 윤석열이 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요. 정말 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냐. 기본 자질이 안 돼 있구나. 예. 그 승복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 인만 해야 되는 게 승복입니까? 참여자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승복이지. 승복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. 보니까. 근데 이제 저런 건데,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면에서라도 좀 도덕적으로 좀 앞서가는 네. 도덕적 명분에서 좀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도 지난 뭐 2월 25일 그 최후 변론, 최후 진술 1시간 넘게 했잖아요. 네. 승복 얘기를 안 했어요. 예. 그리고 뭐 누구죠? 그 석동현 변호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승복하지 않겠습니까? 뭐 이런 정도의 그 얘기를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. 자,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도 당시에 문재인이 처음에는 혁명하겠다, 뭐 기각되면 이러다가 그래도 승복하겠다 네. 이 선언을 했어요. 아, 안희정도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좌파들은 그래도 승복 선언을 했어요. 근데 이재명 며칠 전에 이 채널A 유튜브 나가서는 그 승복 안 하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? 이야기하다가 또 말 바꾸잖아요. 네. 저거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 바꾸는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요, 그냥. 자기가 분명히 승복하겠다 이야기를 해놓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죠. 그렇게 퉁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후의 과정이 2016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둔탁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? 그 원인에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래도 2016년 탄핵 때는요, 이른바 최대 다수 연합이라고 하는 관념은 있었어요. 네. 탄핵에 찬성한 진영에서 그런 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최대 다수 연합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든 힘으로 밀어붙여서 승복이 아니고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그 굴복이라고 하는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에 대해서 물으니까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. 호칭도 안 썼죠.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장면이에요. 제가 그걸 보면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27일입니다. 네. 그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할 때 그 국회의장석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항의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뒤돌아서 나오면서 뭔가 묘한 미소를 짓는 듯한 그 장면이 잡히지 않았습니까? 바로 그 지점이 시발점이 돼서 이른바 보수 결집이 일어났는데 네. 어제 그 장면들은 중도 무당층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꺼림칙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에요. 왜냐면은 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 중도층이나 그런 일반 국민들도요, 이재명 대표가 상대를 굴복시키고 뭔가 무릎 꿇리고 나라의 모든 걸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라고 탄핵에 찬성하는 거 아니거든요. 다만 계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탄핵에 찬성하시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 못해서 승복은 당신네가 하는 거다라는 태도를 보였을 때 그게 국민들께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? 그러면은 뭐 대통령을 넘어서 더 힘없는 약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재명 세상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실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어제 그 장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으로 앞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우리 주님 새롭게 이제 현재 뭐 속보 좀 취재하신 바 없나요? 네? 속보 좀 취재하신 거 없어요? 근데 뭐 내일 뭐 11시니까요. 근데 어쨌건 지금 보니까 뭐 일단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또 평일을 이어 나가는 것 같아요. 네. 평일을 해서 이제 아마 결정문 쓰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또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이 오늘 기사를 하나 썼는데 뭐 당시에 이제 그 문영배가 막 좀 고성을 질렀다. 그러면서 뭐 4일 합시다. 됐죠?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뭐 또 뭐 미끄럼을가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 뭐 사실은 뭐 그 내부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썩 신뢰성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온갖 지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. 근데 뭐 사실 지금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
내일 11시에 일단 선고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원래는 참석을 하려는 뜻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. 일단 오늘 예. 참석 안 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좀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참석 안 하는 게 어떤 신호냐.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뭐 기각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. 최근까지는 뭐 그런 분위기가 4대 4라고 그랬어요. 대통령실은. 예. 근데 만약 기각 가능성이 높으면 그 뭐 출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뭐 안 한다고 하니까요. 또 네. 어떤 판단이좀 뭐 제가 저희로서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해석이 좀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예.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굉장히 완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그렇죠. 점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. 왜냐하면 그 인용이 되든 기각이나 각하가 되든지 간에 지금 헌법재판소 반경 15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 진공 상태 한복판에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현장에 있다라고 아우. 하면은 그 선고 이후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분명히 만족을 못하는 세력이 존재하잖아요. 음흠. 그럴 때 정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경호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출석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기 내일 아마 오전 10시부터 광화문에서는 또 정강훈 목사 집회가 있어요. 아마 도로가 다 차단될 것 같고 또 탄핵 또 이 저 찬성하는 쪽 이쪽 민주당 쪽 집회도 계속 지금 광화문 쪽에서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아마 이 광화문 쪽은 아예 차를 갖고 나오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네. 아예 통행이 네.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어렵고 내일은 아마 일단 10시,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경찰이 지금 서울 지역만 의료 비상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경찰의 50%를 내일 다 동원한다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그렇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 문제 한번 짧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